국어는 우리가 이제 시쳇말로 뭐라 그러냐면 집 팔아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요? 네, 부모님들이 많이 네. 하세요. 학부모님들이 집 팔아도 안 된다고 하던데 국어 어떡하나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그게 사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에요. 베이스를 쌓는 게 되게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독서를 어떻게 하는지도 애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고 무슨 책을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독서법이 있어요, 사실. 아, 근데 독서법이 있어요? 네, 어떻게 책을 읽으면 좋은지 네. 독서법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러냐면 얘기해도 아무도 안 할걸? 근데 저희 들어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그래요. 제 얘기를 뭐예요? 듣고 아 선생님 저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 수준과 부족한 부분과 이런 거에 딱 맞는 책을 추천해 주는데 한 번 추천해 주면 절대로 졸업할 때까지 저한테 오지 않아요. 다시는 안 와. 네, 왜냐하면 뭐예요? 일단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네. 안 읽거든 그 한 권을. 그 한 권 다 읽어야 다음 책을 추천받을 텐데 그 한 권을 1년 또는 2년, 3년 동안 한 권을 다 못 읽으니까 다시는 추천해달라고 안 와요. 되게 고민해서 이 독서법을 하면 참 좋은데 과연 할까? 그래도 한 몇만 네, 명이 말씀드릴까요? 보시면 그 중에 몇 명은 따라 할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네,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반갑습니다. 저는 전민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오늘 왜 갑자기 이렇게 오늘 친절하게? 또 제가 모신 게스트가 아주 제가 아끼는 게스트이기 때문에 미모면 미모, 실력이면 실력. 그 아는 사람 앞에서 가면을 잘 쓰더라. 그 성깔 다 죽이고 말이야. 오늘 갑자기 예쁜 척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도 이런 모습 많이 보여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요즘 상승세야 좋아요. 우리. 맞아요. 예, 이거 잘하면 우리 돈도 꽤 벌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농담이고. 왜냐면 여기가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확실히 그 경험들이 공유가 되면서 또 공감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댓글 달아주시는 것도 저희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맞습니다. 유익한 콘텐츠 만들까 많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주변에 소개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뭐 해요? 오늘 이제 지난번에 국어 전반적인 개요를 짰다면 그렇죠. 오늘은 이제 기술로 들어갑니다.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분 기술자입니까? 기술자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최상위권 친구 중에 수학 잘하고 뭐 과학, 영어 다 잘하는데 국어 때문에 발목 잡는 이 친구를 딱 이제 국어 1등급을 만들어주는 선생님입니다. 정수아 수능 전문 국어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우리 수아쌤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나이에 지금 원장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이시죠. 네. 대치동에서 지금 학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럼 실력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기술자시고요. 맞죠? 기술자 네, 맞으시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저는 왜냐면 아직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수능 쪽까지는 솔직히 네, 말하면은 맞아요. 좀 너무 먼 먼 이야기 이야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수능 국어 방금 네. 정민여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어를 못하는 친구들이 다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한데 네,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들이 있어요? 못한다고 해서 다 똑같이 못하는 게 아니고 네. 4등급이라고 해서 다 같은 4등급이 아니에요. 아, 진짜요? 네네네. 그 정말 케이스들은 달라요. 그럼 좀 설명해 예를 주세요. 들면 아까 정민여 씨가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거 다 잘해요. 네. 뭐 이과고 뭐 1등이고 뭐 다 수학이고 다 잘하는데 정말 국어만 딱 4 이상을 도저히 올라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를 사실 그런 친구들이 안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얘네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것만 맞아요. 안 하진 않을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네. 잠을 막 정말 3시간, 4시간 매일 잘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실제로 고2 겨울방학 때 저한테 왔어요. 네. 겨울방학 때 왔는데 어떻게 해도 내신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능도 그렇고 4등급 이상으로 올라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다 너무 다 답답하다. 1등급이야. 네. 근데 사실 다른 게 아무리 1등급이 나와도 국어가 4등급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 대학 가긴 조금 쉽지 않죠. 네,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게 너무 답답해서 고2 겨울방학 때 12월 정도부터 저한테 배우기 시작했는데 네. 3개월, 4개월 지나고서는 한 개 틀리는 정도? 오. 국어가? 오. 제가 네. 아까 말했던
갑자기 1등급으로 이제. 방법이 중요하구나. 네, 그리고 네. 기억에 7월 모의고사에서 만점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한 개 틀렸었고 6월 모고에서는. 그 친구의 가장 큰 어떤 네. 뛰어넘지 못한 이유는 뭐였어요? 수능 국어를 잘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요건이 필요한데 네. 국문학적 개념도 알고 있고 어휘력도 좋고 다 괜찮은데 그 해석에서 아니면은 문제를 풀 때 어떤 지문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좀 난이도가 있는 부분에서 막혔던 부분들, 그다음에 어려운 내용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을 하고 나니까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책을 좀 읽혔어요. 그때도. 아, 독서를? 네네, 책을 읽혔는데 사실 제가 대치동에서 국어 선생님을 하기에 어울리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뭐예요? 되게 참 선생님이세요. 네. 거기 대치동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상위권에 쫙쫙쫙 뽑아가지고 끌어내는 것만 연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맞아. 약간 인간이 되라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요. 그래? 왜? 인간 맞아요. 그것도 막 함성도 그렇고 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막 이거 찝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막 수특 수한 같은 거 놓고 찝어줄 수 있어요. 네. 이거 나올 수 있고 저거 나올 수 있고 막 찝어줄 수는 있어요. 가짜 실력 쌓는 걸 네, 싫어하시는구나. 그런 거 별로 예. 안 좋아하고 그래서 정정당당 막 이런 거를 좀 좋아해서 사실 고3 애들이 되게 급한데 거기서 얘들아 책을 다시 이만한 읽어라. 책을 가지고 되게 난이도가 있는데 이걸 좀 읽고 챕터별로 정리를 해오도록 하세요. 뭐 이러면 애들이 막 이거를 내가 해서 언제 오르나 그쵸, 막 이런 불안할 수 생각들을 있죠. 하는데 그게 학생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 네. 친구는 다 되어 있는데 국어만 부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책들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수능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이 있어요. 아, 우리가 책을 읽으면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책들은 그 책을 읽으면 그냥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해요. 그 책을 읽을 때마다. 그게 뭐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실력 자체가 대부분 없어요. 아. 100명에 한 명도 그 책을 못 읽어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요? 어떠냐면 얘들아 이 책을 읽으면 이렇게 수직 상승한다? 네. 라고 하는데 책을 딱 펴잖아요. 네. 첫 페이지부터 이해가 안 돼요. 일단 뭐 하나라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무슨 책인지. 이번 학년도에 제가 뭐 네. 나온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네네네. 하는데 2025학년도 사회지문에서 이제 경제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네. 거기서 이제 문과든 이과든 경제에 대해서 많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많이들 어려워해요. 네. 문이과 공통. 네. 근데 저는 만약에 수직 상승을 하고 싶다면 네. 요 책 한 거를 읽으면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는 책이에요. 거의 경제 뭔지 그냥 알아요? 전공책 비슷한 맞아요. 거군요. 아,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페이지는 한 600페이지가 좀 넘을 거고요. 토드 부콜츠란 하버드대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경제학 교수님이 누가 쓰신 죽었다고 했죠, 좀 전에? 경제학자가 죽었대요. 예, 네. 죽은 경제학자의 어. 살아있는 아이디어라는 네. 책인데 네. 수능 국어에 굉장히 적합한 책들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교재 연구를 하다 보면 뒤에 출전이 나와요. 네. 그럼 그 출전 중에서 이 책의 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쵸. 어떡하지? 그럼 뒤에를 보면 출전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책을 다 읽는 거예요. 아. 그랬을 때 좀 괜찮은 책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중에 괜찮은 책들을 아이들한테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읽으면 이제 경제 전반적인 지식이 쌓이고 다른 네. 문제나 지문을 만났을 때도 좋죠. 풀 수 있다라는 대신 그 것이군요. 기초 체력이 있는 친구들 네, 한해서만.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친구는 기초 체력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책 그걸 한 권으로 된 거였구나. 네, 그래서 딱딱 집어 이거 일주일에 한 권 읽어와. 아. 이렇게 하면 걔가 싹 정리를 해서 확 네. 올라요. 그렇게 해서 걔는 한 3, 4개월 안에 거의 1등급이 됐고 우리는 이제 만점이냐 아니냐의 문제였으니까 그때부터는.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은 현실적으로 많지는 않을 것 많아요. 같고.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애초에 네. 그 기초 체력이 없는 친구들을 네. 우리가 이제 그 초반에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네, 어릴 네, 때부터 네. 책을 많이 읽어야 네, 네. 하고 재미를 붙여야 하고는 네, 이제 네, 알겠는데 네. 그거를 이제 못한 친구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맞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런 네.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3인 경우에는요. 네. 너무 급하니까. 네. 근데 그래도 읽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아, 책을. 네, 그래도 읽어야 된다고 보고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이 있고 그래서 국어는 우리가 이제 시쳇말로 뭐라 그러냐면 집 팔아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요? 네, 부모님들이 많이 네. 하세요. 학부모님들이 집 팔아도 안 안 된다고 하던데
국어 어떡하나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예, 그게 사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에요. 저는 어린애들을 사실 가르치는 걸 좀 좋아했어요. 네. 근데 이제 고3을 위주로 하는 거는 네. 그들에게 제가 가장 도움이 사회적으로 공동체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필요하니까. 가장의 효율이 크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네. 사실은 어린 친구들을 가르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오, 왜냐하면 그래요? 아직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어서 네. 제가 두 분 자녀분이 이제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이스를 쌓는 게 되게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독서를 어떻게 하는지도 애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고 무슨 책을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독서법이 있어요, 사실. 아, 근데 독서법이 있어요? 네, 어떻게 책을 읽으면 좋은지 네. 독서법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러냐면 얘기해도 아무도 안 할걸? 근데 저희 들어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그래요. 제 얘기를 뭐예요? 듣고 아 선생님 저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 수준과 부족한 부분과 이런 거에 딱 맞는 책을 추천해 주는데 한 번 추천해 주면 절대로 졸업할 때까지 저한테 오지 않아요. 다시는 안 와. 네, 왜냐하면 뭐예요? 일단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네. 안 읽거든 그 한 권을. 그 한 권 다 읽어야 다음 책을 추천받을 텐데 그 한 권을 1년 또는 2년, 3년 동안 한 권을 다 못 읽으니까 다시는 추천해달라고 안 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그 한 권을 그냥 읽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되게 고민을 해서 이 독서법을 하면 참 좋은데 과연 할까? 그래도 한 몇만 네, 명이 보시면 말씀드릴까요? 그 중에 몇 명은 따라 할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부모님이 해주시기가 되게 어려운데 우선 그냥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우선 제가 가르치는 그 교육의 목표 자체가 네.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을 가르치기를 제가 좋아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해당할 수 있고요. 실제로 정말 스카이라든지 좋은 아웃풋이 나오는 친구들은 이게 빠져 있으면 아예 애시당초 공부가 안 돼요. 애기 때는 막 엄마가 옆에서 막 그쵸. 너 일일 공부했어. 뭐 오늘 여기까지 풀었어. 이게 되는데 고등학생이 되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이미 초고 되면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 아, 초고, 그것도 맞아. 그래도 순둥순둥한 애들은 너 여기까지 해야지. 그럼 그래도 꾸역꾸역 해요. 근데 고등학생은 이미 집에서 공부 자체를 안 그쵸.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애가 나가서 스카를 가는지 커피숍에 있는지 PC방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공부를 스스로 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모르는 친구의 경우 독서를 이렇게 하면 가장 좋다. 네. 네,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책 선정은 차치하고 네. 책이 선정됐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책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고전소설을 하나 내가 본다. 네. 운영전 구운몽이라고 할까? 구운몽을 볼 거예요. 구운몽. 구운몽을 볼 거예요. 구운몽을 내가 보고 싶은데 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책을 보면 책과 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아니에요. 뭐가 또 또 필요해요? 있어요?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근데 마음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준비물이 필요해요. 준비물이 물리적인, 물질적인 준비물. 뭐 메모할 거 필요한가 보죠? 뭐가 필요하냐면요. 볼펜 하나랑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상관없어요. 형광펜하고 색연필 둘 중에 하나 자기가 원하는 거. 아, 책에 뭔가 밑줄 치면서 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오. 근데 이 방법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누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네. 혼자서 계속 공부를 해왔던 네. 터라 그 집안 형편이 힘들어서 어떤 선생님한테 사사받거나 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면서 쭉 독서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면서 엎어져 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러네? 터득했구나. 네, 저러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게 제일 좋더라 라고 현재 생각하고 네. 있는 공부법이긴 해요. 우선 책을 읽을 때는 제가 오늘도 그랬는데 볼펜하고요. 네. 그다음에 형광펜이나 색연필 둘 중에 하나를 항상 내가 잘 꺼낼 수 있는 주머니 같은 데에 그리고 가방도 속에 말고 필통 속에 말고 그 가방 사이드. 앞주머니나 옆주머니 이렇게 바로 섹시하게 꺼낼 수 물고 하는 거 어떨까요? 전혀 안 섹시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당황하셨어, 지금? 네. 제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어디를 가든 책을 항상 보잖아요. 기본 자세는. 그러면 책을 보면 이렇게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단어, 어휘. 네, 단어가 진짜 중요해요. 아. 제가 애들을 가르칠 때 뭐라 그러냐면 너희 이 지문 심청전 지문 또는 장풍운전 지문 나한테 배우려고 이거 듣는 것 같아? 네,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네, 그럼 아니? 3인곡을 배우려고 관동별곡을 배우려고 나한테 여기 앉아 있는 거 같니? 그래요. 네, 그럼 아니? 여기 있는 단어를 니네 익히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야.
단어 자체가 일단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네, 왜냐하면 관동별곡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관동별곡이란 작품 자체가 수능에 안 나올 수 그쵸. 있잖아요. 네. 나올 가능성이 훨씬 없어요. 네. 근데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이 지식들이 쫙 쪼개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가지고 퍼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갖고 있으면 내가 이 단어들을 알고 있으면 이 단어들이 다 새롭게 조합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지문이 나와도 맞아요. 기초 그 네. 퍼즐만 맞출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네, 바로 자기가. 맞춰지는군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가르칠 때 그걸 되게 중요하게 네, 생각해요. 어휘. 네. 그래서 단어를 모르는 게 있으면 형광펜을 들고 저는 그거를 칠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단어를 어느 시점에 찾을 것이냐도 되게 중요한데 그쵸. 바로 찾아야지. 나 성격 급한데. 아니야, 그러면은 흐름이 깨지잖아. 아니 바로 찾아야지. 아니야, 싫어. 우린 이렇게 다르네. 단어 찾는 거. 아니 그 단어를 모르는데 그 문장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쪽이 더 좋긴 하더라고요. 아, 바로 찾는 게요? 저는 그게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은 이 모든 걸 이렇게 준비물이랑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지만 네. 저는 처음에 읽을 때 아무것도 없이 책과 저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하다가 정민여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형광펜을 칠하긴 칠하는데 당장 이 흐름을 깨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읽어봤거든요. 네. 이해가 잘 안 돼요. 아, 단어 뜻을 모르는 걸 그냥 넘어가면. 네, 이해가 잘 안 돼. 이 등장인물이 얘가 왜 이러는지를 뒤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전민기 씨가 말씀하신 대로 뭐 사전을 하는데 네. 스마트폰 같은 거 애들이 들고 있으면서 바로바로 찾으면 좋지 않냐. 네. 너무 좋은데 네. 저는 이제 그런 방법도 너무 좋은데 다른? 아이들이 절제력, 자제력이 약하니까 이게 핸드폰을 딱 켜게 되는 순간 이미 카톡에 뭐가 와 있지? 그치. 이런 내 SNS에 DM이 왔을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네. 핸드폰을 그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그냥 꺼요. 아예. 네, 스스로 끄고 대신 그럼 찾을 수 없으니까 전자사전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전자사전. 오. 전자사전이 되게 좋아요. 네. 왜 좋냐면 사실 한자를 찾을 때 우리가 네. 네이버 한자를 찾으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에서 한자 사전 이렇게 쳐요. 그럼 네이버 한자 사전이 나오면 거기에 획순을 쓰는 걸 눌러요. 그럼 이게 박스가 생기면 거기다 막 쓰거든요. 네. 번거로워요.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할 때는 전자사전을 그냥 탁 키면 한자사전 이미 이 패드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대로 이 패드 자체에다가 필기가 인식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쓰면 바로 나와요, 한자가. 그래요? 훨씬 편하구나.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저는 한자를 어떻게 익혔냐면 좀 머리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냥 막 외우는데 제가 수백 번을 써도 모르겠는 거예요, 한자를. 그래서 와, 나는 바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외웠는데 방법이 한자사전, 전자사전에 들어가면 그 맨 아래를 보면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유래가 있어요. 아, 유래? 이거 한자의 유래는 유래. 또 다 말씀하시더라. 근데 이게 이 유래를 기억을 하면 좋은 네. 점도 있고 좀 안 좋은 점도 있거든요. 네. 뭐냐면 이 유래를 외워야지 이걸 또 쓸 수 있다는 단점이 또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모든 한자의 유래를 다 알기가 어려워요. 그쵸. 네, 그렇지만 저는 다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지독하네. 다 찾아봤어요. 재밌기도 하고 제가 100개를 그걸 유래를 본다고 해서 네. 100개를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한두 개? 기억하는 게 그렇게 많지 네. 않더라고요. 한두 개. 근데 그 한두 개가 되게 재밌고 그것이 또 다른 한자를 굳이 내가 유래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이래서 유추가 이렇게 되는구나. 됐겠구나. 이런 힘을 길러줘요. 아. 그래서 그거를 그 전자사전을 찾기가 되게 편해요. 그러면은 바로 책을 읽을 때마다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때 자. 전자사전으로 찾고. 네, 전자사전으로 형광펜으로 찾아요. 찾고, 네, 예. 전자사전으로 찾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전을 찾으면 네. 우선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지다, 이지적이야, 막 이래서 이지적? 이지적이야, 이지적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사전에 이지적 이렇게 막 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한자가 그러니까 동음이어나 아니면 다이어들이 이렇게 사전에 쭉 1, 2 단어 뜻이 여러 개가 나오죠. 있어요. 그럼 이 문맥에 맞는 뜻이 뭔지를 우선 또 거기서 골라요. 찾아야지. 그냥 내가 이걸 딱 치면 내가 원하는 맥락의 그 뜻이 나오지 않아요. 그쵸. 그쵸. 1번에 나오는 뜻이 아닐 때가 또 많으니까. 그럼 막 그걸 또 찾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쭉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이거인 것 같아. 근데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혼자 공부해야 되니까 이거인 것 같아. 가장 이게 맥락적으로 잘 어울려. 그러면은 그 책 밑에다가 써야 되는데 네.
이지 이렇게 합리적이고 지적인 것을 의미함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네. 빌린 책일 경우 그게 좀 아, 어렵지. 그럼 포스트잇. 그것도 좋은데 이게 좀 힘든데 사실 저는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 모으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아무튼 어떤 이유로 빌려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빌려보면 그렇게 돼 있으면 너무 좋아요. 아, 누가 해놨구나. 오. 오히려 좋아.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했어. 오히려 너무 이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예쁜 글씨로 이렇게 그 뜻을 좀 적든지 아니면 그게 조금 거슬린다, 좀 찜찜하다. 그러면 따로 나만의 사전. 네네네 네. 거기에다가 따로 모아야 돼요. 네. 따로 모아.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읽어가죠. 읽어가다가 계속 그런 행동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나올 네. 때마다. 네. 그러면서 이걸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하는 건데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지적이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합리적이고 지적인 것을 의미함 이렇게 찾았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끝나면 안 어떻게 해야 되고 이지적이다 그러면 요거의 뜻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옆에 한자가 나와요. 그쵸. 무슨 이해 무슨 진지. 아. 한자 모양이 이렇게 이거 나오면서. 책 한 권 보는데 10년 걸리겠는데? 근데 요걸 제가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요걸 이거를 하나 아무도 해놓으면 못할 되는 거예요. 거죠. 요걸 하나 해놓으면 어쨌든 그 이게 다음은 저 이런 거 해봤는데 처음에 한 몇 페이지는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모르는 단어 아는 척하면서 내가 맞아 넘어. 맞아. 아, 타협을 하는 거죠. 내가 넘어간다고. 저도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도 네. 그러니까 우선은 이상이에요. 이상인데 우선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한자가 나오면 네. 이지가 무슨 이해 무슨 진지를 나 들었는데 갑자기 찾아요. 이제 합리적이고 지적이다 확 외워져 버리네. 네. 그래서 이게 이칠이자에 아. 지혜지자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찾아서 한자를 외우라는 건 아닌데 네. 그냥 뜻 의미 이런 게 있어서 이게 그래서 합리적이고 지혜롭고 지적인 걸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지적 자체에 대해서 그냥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것을 의미함. 왜? 야. 이게 왜 이지적인데? 난 왜냐하면 이지적이 나는 약간 외국 사람처럼 생긴 건 줄 알았어. 아, 진짜? 이지적인 느낌. 보니까 전민기 씨가 그 초등학교 때 외국을 가서 그런지 약간 국어 교육이 좀 안 돼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맞아요. 가렵다와 간지럽다를 잘 그거를 구분을 그럴 수 못해서 있어요. 아이한테 잘못된 상황에 그 어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계속 애도 똑같이 따라가지고 간지럽다를 써야 되는 상황에 가렵다라는 상황을 쓰고 그래서 저한테 그걸 설명을 달래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는 어떤 상황에 쓰는지 알지만 이것도 설명하기는 약간 맞아요, 애매한 맞아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국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외국에서 지내다 온 친구들이 국어를 진짜 못해요. 확실히 이게 안 되는군요. 네. 그리고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그 학습을 엄청난 양을 시키지 않잖아요. 그쵸, 특히 애시당초. 어릴 때는.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살다가 우리나라에 오는 애들이 그 학습량을 수능까지 따라잡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렇구나. 그래도 어쨌든 이제 찾아서 쭉 찾았어. 읽었어. 찾았어. 진도 찾아서 좀만 빨리 쭉 읽었어. 빼주시면 좋을 것 이거 같아요. 한자를 네. 이 한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해서 그걸 연결까지. 어. 요렇게 해서 쭉 읽으면 되는데 네. 이게 비문학은 그렇게 그냥 읽으면 되고요. 네. 문학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끝이 아닌데 문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인물 관계도를 네. 그려봐요. 그건 재밌다. 뭐 주인공. 얘가 얘가 있는데 양소유가 있고 네이버 뭐 드라마에 잘 돼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얘가 누구를 만났는데 얘가 첫 번째 부인이고 얘는 두 번째 부인이고 얘랑 싸웠고 뭐 이런 관계도를 마인드맵 모양식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네. 그 인물 관계도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인물 관계도랑 그다음 줄거리까지. 하나 더 해야 돼요. 뭐예요? 인물에 대한 간략한 소개. 간략한 인물 소개까지. 거의 한두 줄 이내로. 뭐 이 사람은 뭐 조선 몇 대 왕이고. 뭐 그런 거. 근데 그런 거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예를 들면 뭐 성진이라는 사람은 누구누구의 수제자 이런 식으로. 재밌다 이거. 그렇게 해서 정리를 쭉 해놓으면 인물 관계도랑 인물 소개랑 이렇게 하면 딱 이게 누구구나 이렇게 될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인물 관계도 인물 소개 줄거리 정도로 요약하는 것까지 그다음에 네. 여기서 하나를 더 하고 싶다? 네. 그러면 본인이 좀 생각하고 싶은 바나 뭐 퀘스천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성씨는 왜 그랬을까? 막 이래서 왜 아내가 이렇게 많을까? 이래도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좋다. 본인이 좀 쓸 수 있는데 네. 볼펜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단어 뜻을 적는 것도 있지만 이걸 읽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본인이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네. 또는 이 책을 쓴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는 제가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농구를 읽다가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더라고요, 네. 제가 책에. 네. 그래서 뭐라고 써놨나 이렇게 그건 봤더니 자기 책이었어요. 네, 제 책에 써놨는데 그거를 봤더니 뭐라고 써놨냐면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우리가 이제 철학적인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그 언어를 명확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오. 그러면서 언어를 명확하게 사용한다면 우리의 철학계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다 해결될 해결이 것이다.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언어를 명확하게 쓴다고 해서 그 철학적인 문제들이 과연 다 해결될까? 아, 그 당시 들었던 궁금증이구나. 네, 그 혼자 생각해보는 거예요.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리고 제가 애들한테 항상 가르치는 게 네. 아이들은 되게 종이에 써져 있으면 이게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제가 그러죠. 항상 이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쓴 글이고 유명인이 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이 저도 처음에는 제가 학생 때 그랬는데 책을 많이 읽다 보면 그것과 정반대되는 정말 또 대단한 사람 네. 글을 써놨어요. 보통 다들 그러면서 다투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또 이렇게 발전이 되고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아,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걸 아무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스스로 적다 보면 그거가 모이면 그냥 독후감이에요. 와, 그러면서 나만의 또 논리를 거기다가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까지 네. 써버리면 딱 철학적 끝나는 사유까지. 거네. 네. 그래서 독후감이라는 게 아이들이 얘들아 이거 읽고 독후감 써와 그러면 뭐 써야 되지? 맞아. 네이버 찾아보고 막 독후감 줄거리 막 써놓고 줄거리를 선생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독후감은 이게 저도 처음에 어렸을 때 독후감을 어떻게 쓰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독후감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1등 받으려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궁금한 건 그거예요. 얘가 이 글을 읽고 이 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그래. 했지? 뭘 느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독후감을 쉽게 쓰는 법을 제가 발견했다? 음. 그게 어떤 거냐면 책을 읽으면서 그 형광펜에 또 다른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요. 네. 책을 읽다가 조금 의미 있어 보이는 부분에 밑줄을 치는 거예요. 오. 근데 제가 그것도 또 되게 과도기적인 그게 있었는데 밑줄을 치는데 네. 제 책입니다. 밑줄을 치는데 밑줄을 치는데 이걸 칠까 말까 고민되는 거예요. 아. 읽으면 칠까 말까 하면 그냥 넘어가요. 예를 들면 10점이 만점이 6, 7점 되는 거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뭔지 알았다. 뭔지 알았어. 뭔지 알았어. 넘어가다가 난 90점 되는 것만 밑줄 칠 거야. 맞아. 이러고서는 저는 일단 쳐요, 근데. 아, 그래? 나는 되게 되게 좋은 치는 거 나는 왜냐면 안 쳐. 나중에 보면 이걸 뭐하러 쳤지 하면서 또 빼게 되더라고. 저 방법이 차라리 나요. 왜냐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네. 그냥 제 경험을 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쭉 한 권을 다 읽었어요. 너무 막 의미 막 감동이었어. 네. 근데 일 다 읽고 딱 책을 덮고 내가 수아가 어떤 게 의미 있었을까 이렇게 쫙 봤는데 응. 한 몇 개 두 개 없어. 정도 쳐져 있나? 그거 저 왜 너무 그런지 적은 알아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건데 내가 보면서 별거 아닌 거 쳐놓으면은 마치 내가 딱 지적 수준이 요 정도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맞아요. 이 그것도 안에서 있어요. 정말 이 저자가 맞아. 맞아요. 이 생각을 정말 제대로 농축해 놓은 거 내가 이거 찾아낸다 해가지고 그것만 딱 해놓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 책 내용이 전체로 안 돼. 하지만 맞아. 굉장히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맞아요. 그래요? 전민기 씨 책을 읽어보신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네. 이거를 칠 때 이게 마치 이걸 칠 때 내가 이게 나의 어떤 지적 능력과 수준을 보여주는 밑줄인 것 같은 느낌이 누가 들어요. 보지도 않는데도. 누가 보지도 아. 않는데. 그래서 그게 좀 그래서 제가 6, 7점을 치기가 좀 네. 꺼려졌던 네.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을 좀 해보고 나니까 5점이어도 치자. 일단은. 일단 치자. 근데 그렇게 쳐봤자 뭐 열 몇 개가 안 돼. 맞아요. 네, 그래서 우선 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그래서 그걸 쭉 쳤어요. 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 있죠, 있잖아요. 있죠. 그럼 그 부분들을 이렇게 본인의 생각 같은 거 네. 쓰잖아요. 그럼 그걸 모으면 그냥 한편의 독후감이 돼요. 그러면 좀 당연히 이제 고등학생 네. 되면 스스로 그런 훈련들을 네네. 하겠지만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애랑 나랑 이제 책 각자 읽으면서 내가 책을 읽으면서 형광펜을 일단 들고 밑줄을 이렇게 치고 있어요. 그럼 네. 애가 궁금하겠죠? 네. 엄마가 지금 무슨 네. 책에 밑줄을 치나? 걔가 와서 뭐해?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 지금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 라든지 뭐 어떤 그런 그것도 이야기를 네. 좀 나눠야겠군요. 네, 그것도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제일 좋은 게 뭐일 것 같냐면 아이랑 같이 책을 엄마가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아이의 읽어주는 책을. 거예요. 네, 네. 아이의 책을 네. 읽어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읽어주면서 얘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애가 엄마가 아픈데 막 약을 막 백두산에 막 약초가 있다 그래서 그걸 찾으러 막 가. 그럼 애기한테 그런 거죠.
땡땡아, 너도 엄마 아프면 약 가줄 가지러 거야? 갈 거야? 넌 어떡할 거야? 뭐 이렇게. 아. 엄마 근데 거기 약이 있을까요? 뭐 이런저런 대화를 좀 깊이 있게 나눌 수 있겠죠. 선녀와 나무꾼 같은 경우에도 막 그냥 읽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슴이 와서 아저씨 저 좀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와요. 네. 이러면 그냥 쭉 여기 숨으렴 이게 아니라 땡땡아 너 같으면 어떻게 할래? 그럼 이렇게 하면 좀 더 몰입이 되고. 그거 재밌는 거 내가 봤는데 뭐야? 거기서 선녀가 옷을 벗잖아. 이것도 경범죄로 처벌돼. 그리고 그 옷을 훔쳐가는 거기에 약간 행위. 사회까지 넘어가는 그것도 이제 남의 물건에 손댔기 때문에 그것도 법적으로 저촉되기 때문에 법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또 그렇게 네. 읽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떤 저희 아이는 근데 또 약간 T여서 그 얘기하면은 엄마 원래 사슴은 말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아이들뿐만 아니고 저도 지금 들으면서 네. 물음표 치고서 거기다 써야겠다. 네, 그럼 이 되게 독후감 한 건 나온다. 이거 되게 좋네요. 네, 그렇네. 되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저는 이렇게 읽거든요. 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대체 누가 할 것인가 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는가 하면서 독서의 이 과정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처음에는. 네, 정말 갑자기 생뚱맞은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떤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냐면 이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이렇게 읽으려면요 정말 독서를 잘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고. 네, 왜냐하면 네네. 제가 어떤 글자를 찾을 때는 그 책 전체 한 권 읽었을 때 찾는 단어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겠죠. 그치. 근데 시작 말마다 단계에서. 다 뭐 언제 이거 하는 맞아요.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수준별로 독서하는 방법이 다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초등학교를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독서를 시작해야 되는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난감하잖아요. 뭘 읽혀야 돼? 그죠? 저는 집 근처 도서관을 가시라고 말씀드려요. 도서관. 애기랑 같이 도서관을 가는 거예요. 자주. 놀러를 가는데 거기에 뭐 먹을 것도 있을 거고 노는 데도 있을 거고 이런저런 거를 다 이용하면서 도서관도 같이 이용하는데 아주 어린 친구들은 엄마와 함께 엄마가 정말 글을 옆에서. 보면서 말해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쵸. 아예. 그러니까 거기 있는 책 모두를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읽지가 아니고 그냥 여기 있는 책 모두를 내가 다 읽혀야지. 일단 다독을 하자.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가 읽고 싶은 책 한번 골라와봐. 근데 걔가 읽고 싶은 책이 없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엄마가 그냥 가장 수준이 조금 낮다고 생각되는 좀 그런 재밌어 보이는 책들 있잖아요. 뭐 똥이라든지 애들 뭐 똥 얘기면 다 맞아요. 통하거든요. 이런 막 뭐 그런 얘기들 뭐 누가 내 머리 위에 똥 쌌어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책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찬찬히 읽어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하고 뭐 책을 또 관심 있는 것들을 하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걸 혼자 경험할 수는 없어서 맞아요.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어렸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하나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바탕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 한글을 읽을 수 있어야 아이가 엄마가 읽을 때 눈으로라도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그냥 막 책 읽기가 아니라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책 읽기와 동시에 해도 좋고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그럼 기억, 니은부터 가르치기. 먼저. 네. 근데 다행인 건 저희가 요거에 국어 선생님들 몇 분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방법들 훑어봤어요. 네.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지금 네. 뭔가를 많이 가져오셨거든요. 이거 지금 옆에 뭐가 되게 많아. 뭐 하시려고 가져오신 거예요? 이거 네.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 좀 네.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네. 요거는 제가 네. 제 독서 기록장? 아주 예전에? 근데 많이 하진 때예요? 이게 지금 여기 연도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한 갖고 계시네. 10년 전쯤인데 이게 이제 요렇게 뭐 좀 봐도 됩니까? 네네네. 예. 대단하다 진짜. 자신의 그 읽은 책에 대한 독서 목록입니다. 보면은 목록인데 날짜랑 호밀밭의 파수꾼부터 해서 여기 일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저의 뭐 생각이나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네,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꾸며 놓는 거예요. 저는 그 남자친구 위해서 네. 보통 학교 다닐 때 우리 막 백일장 이런 거 쓰고 그러잖아요. 남자친구랑 찍은 스티커 사진, 맞아요, 뭐 맞아요. 네. 남자친구한테 보내는 편지 그런 거는 이렇게 꾸며봤어도 독서 목록을 이렇게 꾸며보진 않았는데 대단하네.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하다가 책을 그 목록을 보시면 막 하루에 막 한 권, 두 권씩 읽으니까 네. 이 목록을 적는 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쵸. 사실. 그래서 하다가 이제 좀 네. 저도 말긴 했지만, 요런 게 좀 있으면 중장년층이 돼서는 굳이 뭐 이렇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 학생 때는 이런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학생 때는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학생이었으면 아마 이걸 다 했겠죠? 그리고 나만의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걸 채우기 위해서 네, 노력을 더-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구운몽 같은 경우에 제가 네. 뭐 정리를 해놨는데 그러면 그걸 또 신경 써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해볼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제가 10년 전 건데 아직도 이 책을 팔더라고요. 특히 요즘 아이들이 다이어리 꾸미기에 진심이잖아요. 다꾸. 네, 그걸 이걸로 내용을 하면 되는 다꾸를 거죠. 약간 요쪽으로 네, 발전시켜가지고 맞아요. 네. 너 한번 만들어봐. 이거 되게 그리고 나중에 저는 사실 대학교 애들을 뽑을 때 이런 걸 봐야 된다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그렇네. 네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걸 진짜 제가 해요. 인물 관계도를 그리고 그렇고. 각각의 인물의 그 간단한 설명 네. 이런 걸 다 해놓거든요. 네. 이거는 그 자녀분들이라고. 감사합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포켓몬 아이들 스티커 포켓몬 도감부터. 붙이고 하겠네요. 예. 네. 근데 포켓몬도 설명 쓰면 돼요. 책 보면서. 일단 그럼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 혹은 진짜 좋아하는 네. 재밌는 책에 대해서 써보는 것부터 연습해보면 근데 이렇게 되겠네.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죠. 없어요. 근데 네. 저도 근데 이거 알지만 하기 힘든 힘들어요. 부분들이거든. 근데 엄마 아빠가 옆에서 하면은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하면 나는 가능할 거라고 근데 이게 보는데? 부모님이 그 꾸준히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어쨌든 저렇게 맞아요. 하는 친구들을 보기는 봤었는데 우선은 예.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정말 알아서 공부를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제가 오늘 오면서 제가 한 중학교 때 은사님이 지금 저랑 되게 친했던 선생님인데 네. 그분도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친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오면서 그냥 안부전화차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이런 데 나가는데 혹시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께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셨었거든요. 네. 국어 선생님. 예. 그래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제가 여쭤봤더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막 생각하시다니. 독서밖에 없지 않니? 이거 봐. 결국 독서. 딱 그러시는 거예요. 독서. 진짜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원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뭐 교수님들 다 그런 분들도 다 자녀분들이 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교수님한테 묻는데요. 뭐 연대 뭐 국어 국문과 교수님이라면서요. 우리 애 어떻게 해서 국어 잘해요? 이렇게 다 학부모님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책 읽히세요. 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뭐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근데 독서밖에 없지 않아? 독서밖에 없는데 해줄 말이 그거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들을 사실 많이 하시고 네. 국어를 전공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입을 모아 입을 모아. 말씀하시는 게 다 독서입니다. 하면서 최종 목표는 저렇게까지는 못 가더라도 네. 일단 단어 찾고 네. 이 문맥 이해하고 네. 거기서 자기가 궁금한 거 네, 그런 물어보고 것도 정리해보고 활용하시면 좋을 하면서 것 같아요. 독후감까지 한번 써내면 이제 완벽하게 네. 할 수 있겠네요. 그 인물 관계도 그리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난 그럼 노인과 바다 읽어버리지. 인물 안 갑자기 안 나오게 나 홀로 선생님 농담입니다. 아닙니다. 예. 진담이잖아. 그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팁을 좀 많이 얻은 게, 좀 궁극적인 목표가 저기잖아요. 야, 저거 어떻게 하는데 사실은 저도 책 읽으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렇게 하면 좀 채워지겠구나. 맞아. 이거를 너무 일처럼 하지 말고, 보다가 습관처럼. 그때 생각나는 것만 처음에 시작해보면 돼요. 네. 이거를 막 일일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네. 그리고 아기 때는 초등학생 때는 우선 한글이 다 되어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네. 아주 쉬운 그림책부터 시작하면 네. 밑에 쉬운 단어들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런 책들은. 그리고 웬만하면 조금 어려우면 밑에 각주구나 이런 것들이 달려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물어보더라고요. 애가 바로 네. 엄마 이게 무슨 뜻이야? 네. 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네. 그걸 조금씩 알려주면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보는 책에서 모르는 단어가 정말 5% 미만인 게 좋은 것 같아요. 5%? 네, 5% 미만. 5% 미만. 네, 그게 수준에 맞는 네, 거다. 굳이 수준에 안 맞는 어려운 책을 가지고 읽을 필요는 없다. 못 읽는다. 그러니까 읽어야 해요. 우리는 그걸 읽어내야지 네. 수능 국어를 잘 볼 수 있는 건 맞지만 네. 읽어야 하는데 읽을 수 없는 거예요. 흠이 떨어져요. 저 어릴 네. 때 네. 막 백과사전 엄마가 사주고 그다음에 논리 시리즈 있어요. 그거를 1학년 때 3권을 사줬는데 아직도 그때 당시 그 기억이 남아있어요. 읽으면서 귀납법 이게 뭐냐. 아. 그래서 그거를 막 계속 이해하려고 혼자 읽다가
포기하고 그냥 그 책이 싫어졌던 경우도 근데 있어요. 왜 자꾸 우리 애한테 유발 하라리 사주냐고요? 아, 그거는 저기예요. 아이들 맞게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수준에. 예. 많이 어려워하던데 우리 애가. 그렇게 해서 만약 얘가 이 책을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줬는데 못 읽는 경우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책을 끝까지 읽으라고 하지 말고 아. 더 얘는 요거는 못 읽는 거 더 다운 시켜야 돼요. 더. 그러면은 선생님 읽는 거 뭐 당연히 중요한 거는 진짜 네.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네. 듣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전래동화나 이런 것도 어려운 단어들 지금 쓰지 않는 단어들 뭐 원님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것도 아이들이 잘 모르잖아요. 네, 네, 네. 많이 듣는 거는 어때요? 듣기의 중요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 정도면 없다고 보시는 거거든요. 예.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 물론 이럴 수는 있죠. 뭐 차를 타고 가면서 이동하면서 뭔가 네. 듣는다든지 뭐 아니면 자기 전에 그 CD 같은 걸 틀어준다든지. 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네,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과연 아이가 듣는가? 이거 선행돼야 되더라고요. 그거 들으려면 일단 그 책을 읽고 그 맞아요. 내용을 알아야 차라리 돼. 그게 그러면서 들으면서 그 다음 내용 자기가 나아요. 입으로 말하고. 맞아요. 왜냐면 네, 맞아요. 그 우리 아들 히틀러 좋아한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그 왜 이렇게 부끄러워? 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주제에 관심 있다고 그래서- 히틀러를 좋아한다고 말하면 그래서 위험하고. 그 책을 엄청 읽고 나니까 대전 갈 때 제가 뭘 틀어드냐면 무슨 세계사 있잖아요. 네. 그걸로 히틀러 편을 해주니까 그걸 들으면서 간다고. 그러니까 듣는 거 하려면 먼저 맞아, 읽는 이게 게 맞아.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도 내가 모르는 단어를 영어를 들으면 리스닝을 1000번 해도 안 되지, 들리거든요. 되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선 모르는 단어가 많이 있는 어떤 텍스트를 들려주면 좋을까요? 저는 조금 우선 먼저 그거를 읽고 어느 정도 이해한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복습하는 용으로는 괜찮지만 선행하는 용으로는 별로 좋지 않다. 그렇구나. 저는 그냥 뭔가 일단 귀에 잘 들리고 익숙하게 해준 다음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큰 네. 의미는 없군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느낀 점은 뭐냐면 수준을 너무 아이를 높이기 위해서 높게 끌고 가는 거는 사실 부모의 욕심이지 아이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네. 느꼈고요. 책을 읽으면서 그 순간순간 생기는 궁금증 같은 거를 바로바로 좀 해결해주는 연습을 좀 부모님이 옆에서 좀 함께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낙서를 좀 많이 하자. 오. 네. 저도 사실은 책을 아낀다고 낙서를 안 했었는데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그 책에서 되게 영감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펼치는데 못 찾아가지고 내가 한 2시간을 헤맨 적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럼 뭐, 또 안 보게 되고. 예, 토론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맞아. 근데 이걸 뭐라고 또 검색해야 될지도 모르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네, 해야 맞아요.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어. 아, 오늘 좀 아쉽네요. 약간 준비를 뭔가 많이 해오셨는데 좀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네. 어쨌든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국어 성적이 유독 떨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맞아요. 반드시 맞아요. 해야 될 것들이 있고 네. 그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 아까처럼 그 책을 고3이어도 읽는 거 연습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좀 끝으로 좀 못하신 말씀이나 좀 아쉬움이 있으면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많이 여러 가지 팔려오신 분 같네. 출판사에서 나오신 줄. 네, 해왔는데 너무 시간이 너무 즐겁게 훅 가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네. 또 나와서 다른 뭐 학습법 같은 것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오늘 그 전자사전 보자는 거 되게 좋았고요. 왜냐면 스마트폰을 켰을 때 딴짓 분명히 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러려고 일부러 나 이거 찾고 있어. 맞아요. 그러거든요. 그리고 한자의 중요성 오늘 또 느낍니다. 오시는 국어 선생님들마다 지금 마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쉬운 한자부터. 네. 자, 이지적 무슨 뜻이죠? 합리적이고 지적이다. 그렇죠. 이치리자입니다. 이치리자에다가 지혜지자입니다. 다를 리자가 아니에요. 네. 난 다를 리자인 줄 알았어. 네. 아 그래? 왜냐면 다르게 약간 뭔가 외국풍의 느낌이 나면서 아주 지적인 여자. 그건 오빠가 나는 그런 그건 오빠가 서울 여자에 대한 로망이 있어. 아니 나처럼 이지적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딱 아 전혀 오빠만 그렇게 생각. 우리 동네에서 못 본 예쁜 얼굴이네.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아 지적이다. 아 이지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오빠 대전 출신이라 그래. 네, 아무튼 오늘 아셨죠? 어른들도 네, 아들만 잡아 족치지 마시고 저처럼 좀 많은 걸 느낀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정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한번 모실게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네. 이걸 한 분한테 듣는 것보다 똑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적으로 듣는 것도 의미가 있네. 맞아요. 의미가 있어. 특히 국어는 진짜 네 너무 딱
본질이 있네요. 저는 우리 아이 뭐 사주는 거 좋아하죠? 전자사전부터 사러 가겠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좋습니다. 저희 뭐 하실 말씀? 아니 저 네. 인사드렸지만 한번 해보세요. 네네 제가 그냥 막 생각한 건데 가서 책 고르는 방법 예를 들면 이런 거 있거든요. 구운몽을 읽어야 돼요. 네. 학교에서 구운몽 읽어오라 했는데 구운몽이 진짜 여러 가지거든요. 버전이? 네. 그래서 서점 가서 내가 원하는 목표로 하는 그 책에 가장 나한테 맞는 책을 한번 골라보기. 그 다음에 사전도요. 전자사전도 종류가 진짜 다양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자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고 뭐가 있고 되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진짜 아이한테 가장 좋은 이 목적에 맞는 가장 좋은 전자사전 사보기 뭐 이런 거 가서 골라보기 이런 거를 좋습니다. 콘텐츠로 해도 참 좋겠다 네.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여러 개 있대 아무거나 그냥 덥석 집어오지 말고. 네네, 맞아. 아니, 선생님이 되게 책임감 있으시다. 네. 오늘 좀 아쉬운가 봐. 네, 다음에 저런 방법들 한번 네.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알찬 정보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